문파TV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문파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문파TV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인데요. 정부는 해마다 400명씩 10년 동안 의사 정원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목적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리고 대신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지방에서 10년 동안 의무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전공의 파업 이유는 한의사 교차 면허 발급이랍니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이유 세 번째는 한의사 교차 면허 발급은 검토한 적도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파업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습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졸업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과 지역구 의대 신설이라는 이 전 의원의 실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법안은 폐기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계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원도 2020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까지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의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의료 확충에 서울대 교수들도 참여했으면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죽도록 결사반대하는지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서울대 병원장 김현수는 2019년 12월에 매일경제기고에서 의사 정원 확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했다가 2020년 8월 27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고 기고를 했네요. 어떻게 8개월 만에 180도 의견이 달라지나요?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님. 박근혜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 발표할 때는 시퍼런 권력이 무서워서 찬성했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의사 증원 정책 발표하니 떼거리로 달려들어 결사반대하는 건 정부가 우습게 보여서 그런 겁니까? 거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십억 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해 전달한 의사 집단들 기가 막힙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은 1천만 원 이상 후원을 했었고 강남구의사회, 부산시의사회는 500만 원 이상 대전협에 투쟁기금을 후원했더군요. 거기다 개인병원 의사들도 대전협에 투쟁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총 대전협에 전달한 투쟁기금은 20억 원이 넘게 모였다네요. 정부와 한정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중단하고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안정되고 나서 국회 내에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에 결정하자고 했는데도 대전협은 여전히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강행하는 이유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터진 중외제약의 의사 집단에 제공한 수백억의 리베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 병원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쓰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외제약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회사 영업사원 500여 명의 업무 일지를 확보했는데요. 돈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까지 중외제약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금액은 2016년 한 해만 약 100억 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제공된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400억 원 가량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해제약의 의약품 사용 로비를 받은 의사는 전국적으로 600에서 700명 정도.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은 물론 원자력병원,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 유명 병원 의사들도 대거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를 받아 먹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지 지난 뉴스 보도들을 보겠습니다. 자사의 약을 써달라며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가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1000여 곳에 이릅니다. 한 번에 300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장에 거론된 병원만 10여 곳, 소속 대학 교수도 20명이 넘는데요.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병원 소속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의약품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리베이트 금액만 3억 7천만 원이 넘는데 이 돈은 의사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됐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80억 원에 가까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한 병원장은 12억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는데요. 이 돈으로 외제차 사고 또 고급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이 가족 골프 여행 항공비나 또 유흥업소 비용까지 수백만 원씩을 받은 정황이 낱낱이 담겼습니다. 국내 1위 제약업체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의사 10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90명 가까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빙자한 해외 골프 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의 돈을 챙긴 의사 수백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뒷돈 주는 관행 여전했습니다. 약 팔려고 현금은 물론 명품 지갑에 골프채, 심지어 원룸까지 리베이트로 뿌렸습니다. 임플란트 재료를 비싸게 납품하는 대신 치료용 합금은 싸게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업체와 치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업 대행사를 통해 100여 명의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자 금품을 직접 주지 않고 대행사를 거치는 신종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이 리베이트를 받아온 전국 100여 개 병원의 의사 7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약사 직원들은 영양 수액제를 납품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5년 동안 16억 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의료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목돈을 챙긴 의사들이 검찰의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전국에 20개 네트워크 병원을 둔 유명 정형외과 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32개 병원에 의사 3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의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2억 8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매달 사용한 의료기기의 개수나 매출에 따라서 정해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니까 이번에는 의료 보조기를 처방해주고 뒷돈을 받은 의사가 100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병원들이 한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베이트 장부로 보이는 수첩에서는 간부급 경찰과 공무원까지 나와 유착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수술하신 분들 비싼 수술비 때문에 힘드셨을 겁니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비싼 의료기기를 썼기 때문인데 리베이트 금액이 78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동아약품이 전국 900여 곳의 병원 의사들에게 5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 홍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소아과 원장 하모 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뉴스 보도 자료 정리하면서 뒷돈 받아 먹었다가 경찰에 걸린 의사들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방금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 JW 중해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가 700명 정도라네요. 전국의 유명한 종합병원들과 대학병원들은 거의 다 이고요. 일반 개인 병원도 리베이트 받아 먹다가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또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은
중해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하면서 압수물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 자료 분석을 위해 급히 수사관 5명을 투입했답니다. 최대 집이 이끄는 의사협회 집단 휴지는 고작 10% 안짝입니다. 전국의 대학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파업에 동조하는 이유는 중해제약 리베이트가 드러나 사법 처리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말고도 제약사 직원들에게 기가 막힌 갑질들 말도 못합니다. 쓰레기 의사들의 취약한 갑질 뉴스 보도 보겠습니다. 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제약회사 직원들은 의사들에게 이른바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죠. 거래 병원 의사를 대신해서 예비군 훈련까지 받다 적발된 제약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뒷돈은 기본이고 운전기사 노릇에 밑반찬, 속옷까지 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갑질을 일삼는 의사들에게 챙겨줬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에선 해묵은 문제입니다. 현금과 접대는 기본이고 의사 자녀들의 유치원 등원에 심지어 가족들의 해외여행 가이드까지 제공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 한양대 병원 전공의가 당직 중에 술을 마시고 초미수가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비리를 저희 MBC에 처음 전해준 제보자를 해당 전공의와 의사단체가 허위 제보라면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한 기막힌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대리수술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는 현직 영업사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의 취약한 갑질들 보시니 기가 막히지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까지 시키는 정신나간 의사들의 행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개혁은 단 한 발 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 집단의 압력에 정부가 매번 굴복해서입니다. 지난 총선에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177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의료개혁 꼭 해야 합니다. 전국의 유명 병원 의사들과 의과대 교수들은 전공의들 앞세워 당신들의 취약한 그 오랜 세월 뒷돈 받아먹은 리베이트 못 밝히게 하려는 야근 꼼수 그만하시지요.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에 퍼지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마저 죽어가는 이 시기에 환자를 저버리고 당신들 의사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들 더 이상 국민들은 용서 못합니다. 언론들도 전공의 파업만 보도해 의료개혁을 방해하며 정부와 전대협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다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 정당은 절대로 대한민국 썩은 기득권 개혁들 못한다는 것을 이제라도 아셔야 합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도 이제는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